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주요 도정 계획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계획은 평화지역 활성화로 동계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평화 이슈가 대부분 주요 정책의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를 하고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강원도의 주요 도정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평화지역 활성화, 동계올림픽 1주년, 올림픽 분위기 재점화, 강원형 일자리 창출 등을 내년 주요 도정 목표로 세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평화 분위기를 살려 내년 사업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원도의 의지가 읽힙니다. 기존 보고회와 달리 일반 직원과 주민예산위원, 전문가 등이 질문을 하고 실국장이 답하는 독특한 토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북한 수역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견제하고 수산자원의 남획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변성균 환동회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는 동계올림픽 사업의 하나로 강릉역 차고지 공사 등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림픽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임금 3억 원 가까이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건설 노조 측은 각종 올림픽 공사를 한 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가 1000여 명, 체불 액수는 1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뺏긴 사람은 3사람이에요. 이용한 사람 2사람이에요. 집안 완전히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체 체불 임금액은 25억 원 정도고 대부분 하청, 재하청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 발 빠졌습니다. 한국의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하청 나오고 버스 같은 경우 5차 하청까지 나왔더라고요. 강원도의 자랑이자 희망이 된 동계올림픽. 정작 올림픽 공사를 한 노동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일한 대가조차 못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용 카페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여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두를 담고 커피를 내리는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종이 가방에 빵을 담아 전달할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빵과 음료를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에서는 1호점, 도내에서는 4번째입니다. 관리 매니저 1명과 중증 장애인 4명이 함께 근무하게 되는데 모두 바리스타나 제빵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저 고일드 커피 처음 배울 때 약간 어려웠지만 이제 차근차근 배우고 나니까 더 여기서 일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간을 제공하고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탁 운영을 맡습니다. 수익금은 전부 직원들의 급여로 돌아갑니다. 장애인개발원이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청사 등에 채용 카페를 마련하는 아이갓 에브리싱 사업입니다. 19살까지 정규 교육이 끝나면 갈 곳이 없어 주로 집에 머무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더욱 확대됩니다. 카페 아이갓 에브리싱을 연 20개소 정도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약 80여 명의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업으로 전국에 25개 카페가 생겼고 85명의 장애인이 채용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의 바다 부채길과 속초 외옹치의 바다 향기로 등 강원 동해안 시군들이 해안 생태 탐방로를 이용해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도 경치가 좋은 해안 군 경계구역에 탐방로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이 해안 생태 탐방로 조성을 추진 중인 수산항 요트 마리나 주변입니다. 군 경계 철책을 통과해 해안가로 가까이 가보니 잔잔한 바다에 기암 괴석들이 나타납니다.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위해 지나는 산길은 바다를 조망하기에도 좋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해안가의 경치도 뛰어납니다. 양양군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해안 탐방로 5km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코스 설계와 군부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치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수산항에서 동호리 구간 1.5km는 군 경계 대체 시설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최근 군 작전성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양양군은 나머지 2개 구간도 연차적으로 탐방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관련 기간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엔 국비 신청을 위해서 이제 국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0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공사 및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 또 다른 명품 해안 생태 탐방로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시의 용골 촛대바위 해안 경관길 조성 사업이 올해 말에 완공됩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시작된 용골 촛대바위 해안 녹색 경관길 조성 사업이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며 마지막 해안 탐방로 철 구조물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올 연말까지 전체 구간 660m의 탐방로 조성 사업을 완공해 개방할 계획입니다. 용골 촛대바위 경관길 조성 사업은 모두 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해안을 따라 탐방로와 출렁다리, 데크 광장 등이 조성됩니다. 강릉시 유천 택지에는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새롭게 지은 오피스텔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 관리인이 사무실 바닥에서 계속 물을 퍼냅니다. 물이 건물로 스며들면서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에 도시가스와 에어컨 배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 준공돼 8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건의 하자가 신고됐습니다. 시공업체에 수십 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도 여러 차례 보냈죠. 그리고 메일이나 뭐 또 문자 이런 것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전화도 받지 않고. 대구에 사무실을 둔 시공업체는 하자 보수를 위해 강릉 지역 업체를 고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5월 한 차례 하자를 보수해줬는데 입주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대 내부에 미비한 거는 올 가을에 추석 전에 가지고 가면 올라가서 또 이걸 또 선한 봐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2016년 11월 준공됐지만 넉 달 후 시공사와 시행사가 모두 부도났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를 하느라 애를 태웠습니다. 다행히 하자 보증보험 가입이 확인돼 지난 3월에서야 하자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부도 나니까 하자 보수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청에 가도 모른다. 건설공제조합에도 모른다. 여기서는 이제 손쓸 방법이 없는 거죠. 최근 5년간 강릉에 신축된 오피스텔 7곳 가운데 하자 보수 민원은 4곳, 9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태백 특수학교 이사회가 공립전환에 찬성 의사를 밝혀 특수학교 공립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태백 특수학교 이사회 측은 지난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학교를 공립화하기로 결정하고 도교육청에 정식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립전환 결정에 앞서 해당 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말 도교육청에 교직원 고용 승계와 기숙학교 운영 지속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요청한 공립전환 검토 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난각 코드 PLN4Q4가 적힌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1kg당 0.04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돼 기준치를 2배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농가에서 보관 유통한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는 중이라며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춘천권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습니다. 춘천성심병원은 2016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응급환자구역 전 병상을 1인실로 마련했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시설을 갖췄습니다. 춘천성심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춘천과 가평, 양구와 인제, 홍천과 화천 지역의 중증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올해 도내 산악 사고는 설악산과 태백산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도내에서 산악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다쳤습니다. 장소별 산악구조 건수는 413건 가운데 설악산이 33.7%인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백산 20건, 치악산 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악사고 구조 원인 가운데 타시도 관광객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2도에서 23도, 영서 지역은 23도에서 27도, 강원 산지는 17도에서 1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